예,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자율주행차의 운행 모습입니다. 구글에서 시험 중인 자율주행차가 최근에 자기 과실로 처음 사고를 냈다는 소식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게 곧 우리에게도 닥칠 그런 매우 중요한 이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무척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따져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필기 기자. 예.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차 개발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죠. 거의 많이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어떤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제 화면에서 보실 내용이요. 예.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 제너시스 EQ가 도로에서 직접 자율주행 시험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삼성전자와 KT까지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뛰어든 상태인데요. 정부는 4년 후인 이제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국내에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과실 책임과 관련된 문제 조만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저렇게 자율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으로 봐야 하는 것이냐? 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예. 현재도 지금 부분적인 자율 주행 기능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을 따라서 그냥 계속 움직이게 하거나 지금 여기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동 주차하는 것 정도의 과정에서요. 만약에 지금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운전자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 과정에서 브레이크도 밟고 상당히 개입을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렇다 치고 문제는 완전하게 자율 운행이 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운전대도 없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 예. 차에 탄 사람한테 그 책임을 묻긴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조항에 따라서 차에 탄 차 주인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요, 또 이번에 볼 거는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보면은 운전자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고가 났다는 것, 이건 결국 기계나 어떤 시스템에 하자가 있는 거니까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 겁니다. 예. 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하고 또 제조사가 서로 이제 내 탓이라면서 싸울 수가 있는데 예.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치었다라든가 이런 때는 누가 그 형사적 그 책임을 묻게 됩니까? 예, 받게 그것도 됩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예.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하면은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이거는요,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 탔을 때 탑승자가 따로 주의를 기울였는지 아니면 태만히 했는지 딱히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누구를 처벌해야 할지, 그래서 제조사를 처벌해야 하는 건지 모호한 면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은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법이 필요할 거라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이번 구글처럼 운행할 때 뭔가 이제 시스템상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현재 기술로는 운행 예측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자동차 제조사가 궁극적으로는 책임을 질 거고요. 회사가 완전 자율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 관련해가지고 운행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면 운행자 쪽에 그 돌리는 건 어렵고 만약 일부 돌린다 그러면 그건 이제 법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예. 그러니까 운전자보다는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해외에서 볼보 같은 제조사에서는요,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가 나면은 자기 회사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예. 또 아우디나 BMW도요, 장기적으로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은 회사가 책임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만큼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차를 타고 아주 높은 속력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갑자기 10명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차를 멈추기에는 늦었고요. 그럼 운전대를 꺾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탑승자가 저 옆에 있는 벽에 부딪혀서 아주 크게 다치거나 죽을 확률이 높고요. 예. 그렇다고 그대로 그냥 가자니 이 10명의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만약에요, 손앵커가 이 시스템의 개발자라고 하면은 자동차가 어떤 선택을 내리게 하겠습니까? 예. 굉장히 의도적인 질문이네요.
사람의 생명을 숫자로만 판단하기 참 어려운 것도 있고, 예. 그죠? 답을 유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10명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예. 예. 그래서 어느 개발자든 아마도 운전자를 희생시키지 않을까요? 실제로요, 프랑스 예. 툴루즈대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이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예. 그랬더니 조사 대상의 75%가 손앵커 이야기한 대로 운전대를 꺾어서 탑승자만 희생을 시키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요, 내 차가 탑승자를 보호하지 않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면은 사람들은 자율주행차를 사지 않게 되겠죠. 그렇겠군요. 예, 그런 문제 제기도 있는 거고요. 예. 또 그 밖에 이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가 성인이 아니라 아이라면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여러 질문이 나오는데요. 예. 자, 이런 윤리적 문제도 자율주행차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계에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참 이게 오묘한 문제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결국 자율주행차 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이냐 하는 이런 그 처음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런 셈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사고 났을 경우만 이야기를 해서 좀 불안해하는 시청자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영국 자동차 연구기관 테참의 분석에 따르면은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는 2025년쯤에 지금의 절반 이하, 그리고 2040년에는 80% 이상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안전한 도로가 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관련 기술 연구와 함께 또 법 규정, 윤리 규정에 대한 준비 역시 뒤처지지 않도록 잘 진행이 돼야겠습니다. 예. 구글은 인공지능에서 앞서가면서 왜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3월에는 이세돌 구단하고 저 바둑 게임도 벌이잖아요. 예. 이렇게 다 인공지능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예,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